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이 활짝 웃으시는 그 순간까지 하하보험이 함께합니다.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건강, 생명보험까지 둘루스 H마트몰 청담 2층 고객의 웃음을 지키는 보험 하하 인슈런스. 건강,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팔체질 한방 전문 누가병원, 체질 진단으로 맞춤 치료, 두통, 알레르기, 만성 피로 관리와 교통사고 카이로 치료까지 누가병원. 체질에 맞는 음식은 사람을 살립니다. 애틀란타 부동산 경험이 답입니다. 36년 경력의 켈러 윌리엄스 리얼티, 앤킴 부동산 전문인, 주택매매부터 투자 상담까지 믿고 맡기세요. 770-355-3560.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3월 25일 수요일 뉴스웨이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가 연 2회 반복되는 시계 변경을 없애기 위해 시간대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합니다. 주 상원은 24일 조지아를 대서양 표준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을 45대 5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하원체 의결과 주지사 서명, 연방정부 승인을 거쳐야 최종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조지아 주지사가 연방교통부 장관에게 시간대 변경을 공식 요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승인될 경우 조지아는 현재보다 1시간 앞선 시간대를 연중 유지하게 되며 사실상 서머타임 상시 적용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보헤치 상원의원은 1년에 2번 반복되는 시간 변경은 가정의 일상과 수면 패턴을 무너뜨린다며 건강과 교육, 업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측은 시간 변경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특히 학생과 직장인의 생활 리듬을 깨뜨린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인접조와의 시간차로 인한 혼선을 우려했습니다. 에드 셰칠러 상원의원은 동부 시간대를 유지하는 주변 주들과 어긋나면 특히 가을과 겨울철 일정 조율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조지아는 겨울철 기준 뉴욕 등 동부 주요 도시보다 1시간, 알라바마와 일부 테네시, 플로리다 지역보다 2시간 빠르게 됩니다. 이런 법안은 기존 연방 규제로 막혀있는 영구 서머타임 도입의 우회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조지아는 2021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연방의회의 조치가 없어 시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법안은 원래 구급차 서비스를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상원 심의 과정에서 전면 수정돼 시간대 변경 법안으로 대체됐습니다. 법안은 올해 말까지 연방 승인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공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스캇 힐튼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인 HB 1009는 2027-28 학년도부터 9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벨투벨 방식의 전자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 학교 내 전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대면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힐튼 의원은 이미 여러 주에서 유사한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고등학교까지 포함하지 않은 사례는 드물다며 일관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듀얼 등록, 현장 실습, 도제 등 교회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예외가 적용되며 양방향 통신 기능이 없는 전자책 단말기도 사용이 허용됩니다. 주의회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낮추고 교실 내 학습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김하성 인형을 공개하며 한글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애틀란타는 24일 홈 구장인 조지아주 애틀란타 트루이스 파크에서 언론 공개 행사를 갖고 구단 운영 및 마케팅 계획을 밝혔습니다. 데렉 실러 구단 회장은 애틀란타 연고지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월드시리즈 진출을 목표로 한다며 올해 우리는 환상적인 팀원으로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으며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리팔모 구단 마케팅국장은 이날 다양한 선수 인형을 공개했으며 김하성 인형은 오는 7월 21일 홈경기 관중 선착순 3,000명에게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인형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 김하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애틀란타는 지난해 9월 김하성 영입 후 한글로 김하성 돌아왔습니다라고 적힌 빌보드 광고를 게재하는 등 한글 마케팅에 나선 바 있습니다. 마케팅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 김하성이 곧 복귀할 것을 희망한다며 야구를 사랑하는 애틀란타의 한인 야구 팬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성은 지난해 9월 애틀란타에 영입돼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초 빙판에 미끄러져 부상당했습니다. 김하성은 재활훈련 끝에 이달 초 구단 스프링 캠프에 합류하며 복귀를 노리고 있습니다.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미네소타주 당국이 연방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 3건의 수사자료 공유를 요구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키스 앨리스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연방법무부 국토안보부와 펜 본디 법무부 장관, 크리스티놈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X를 통해 24일 밝혔습니다. 앨리슨 장관은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홀리오 소사 셀리스 총격 사건의 증거 접근권을 위해 연방정부를 고소한다며 이런 소송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지만 미네소타에서는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수사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정책과 관행이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정책과 관행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주 정부가 주 경계 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법 집행관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주정부에 수사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주 당국은 연방정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서며 독자 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 검찰은 온라인 포털을 개설해 시민들로부터 직접 사건 관련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굿과 프레티는 지난 1월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 국경보호국 등이 미네소타주에서 벌인 이민 단속 메트로 서지 작전 도중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들은 이민자 출신이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로 드러나 논란을 더했습니다. 연방요원의 총격으로 다리에 총상을 입은 소사 셀리스도 당초 연방요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취소되면서 거꾸로 요원들의 위증 여부에 대한 형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방법무부는 프레티 사망 사건 발생 이후 민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지만 굿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36대 애틀란타 한인회가 23일 오후 6시 둘루스 소재 서라벌 식당에서 2026년도 1분기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 보고와 재정 결산,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18명이 참석하고 15명이 위임하는 등 정족수를 충족한 가운데 출범 이후 진행된 사업 성과와 재정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박은석 한인회장은 인사말에서 1분기 동안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화합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의 투명한 운영 덕분에 많은 후원이 이어졌고 동포사회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보고에 따르면 1분기 총 수입은 22,147달러, 총 지출은 63,364달러로 집계됐으며 3월 현재 잔액은 11만 1,234달러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행사비가 약 38,000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부 항목 명세 공개를 요청했고 이사회는 추후 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했습니다. 감사보고는 일정상 2분기에 통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한인회는 오는 28일 걷기 대회를 시작으로 5월 9일 바자회,
6월 동남부 체전, 7월 11일 차세대 TED 토크 등 총 11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6월 월드컵과 관련해 조지아 대한체육회와 공동 응원전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15년간 미뤄져 온 정관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사들은 한인회 분규와 갈등의 근본 원인이 정관의 모호성에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며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관 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강신범 이사장은 과거 분규는 정관의 모호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미래를 위해 보다 정확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정관개정위원회 설립을 결의하고 이경철 감사를 임시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법률자문단과 함께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업 보고에서는 김에스더 행사부장이 올해 총 15개 사업 중 1분기 4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인 스폰서 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인사들의 후원을 이끌어내며 안정적인 행사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이 주목됐습니다. 또한 한인회 관련 소송도 다음 달 재개될 전망입니다. 박 회장은 두 차례 무산됐던 심리가 다시 잡혔다며 이용기 한인회와의 민사소송이 오는 4월 10일 전후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월 25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